자, 여기까지는 다들 기억나죠? 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 꼴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x가 0일 때 y도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도 y 값 마이너스 1 나오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y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자, 하나 더 봐볼까? y 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 자, 얘는 x가 0일 때 y도 0이고요. x가 2일 때 얘는 제곱하면 4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도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렇지? a가 음수일 때 그래프의 분행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 기억 조금씩 날 거야. 그렇지? 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표준형이 있었지? y 꼴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자, 이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었죠. 그렇죠? 2차 함수의 표준형. 자, 마찬가지 당연히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불러.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꼭 시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꼭 시점의 좌표가 p, q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있었어. 축은 뭐야?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렇지? 자, 저기서 들 때는 뭐야? y축이 축이야.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항상.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많아, 나중에 가면. 그러면 축은 항상 뭐냐면 꼭 시점에 x좌표가 축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뤄야 될 게 뭐였었냐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 값이 어떤 값이야? 제일 작은 값이지. 그렇지? 얘는 그래서 x값이 p일 때 q라는 놈이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나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일 때는요, 자, 요거 꼭 시점의 좌표가 p, q인데 얘는 x 이꼴 p일 때 q가 나오는데 이 q가 뭐냐면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제일 큰 값이잖아. 그렇지? 이때는 이게 z값이 나와. 얘는 최소값으로 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자, 요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요놈이 중등부 과정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일반형 y 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었지. 그렇지? 자, 그럼 얘를 요렇게 완전 정식으로 바꾼 게 이거였잖아.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좀 다시 하지 말고, 자, 이거 얘가 2차 함수의 뭐다? 일반형이죠. 일반형이고요. 자, 여기서 혹시 축의 방정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축의 방정식 x는 뭐였지 이게? 0 줄래? C 이름이 어?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줄게. 자, y는 a에다가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완전 정식 만들 때 항상 요놈의 반의 제곱이야. 반의 제곱. 그러니까 요놈의 절반은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지. 그치? 자, 한 번 더 해서 한 번 2a분의 전체의 제곱을 빼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c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a에다가 자, 요것만 정리하면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여기는 요거 얘랑 얘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잖아. 얘는 4a 제곱에 a 곱하면 당연히 분모는 4a가 될 거고 분자는 b의 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더하기 c. 그렇지?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p, q였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숫자로 문제를 풀 거니까 이런 식 따위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기억을 해줘야 돼. 꼭지점 x좌표. 꼭지점 x좌표가 뭐였어? 추계방정식이었어. 그래서 꼭지점, 자, 여기서 x꼴 p였는데 이 p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자,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책에도 나와 지금. 뭐 추계방정식 뭐 이런 거. 심지어 우리 제일 앞에 뭐 추계방정식 구하라는 거 나오고. 내가 지금 그냥 너희들 그냥 기억 소환하는 중인데, 그렇지? 자, 84페이지 펴보세요. 84페이지. 자, 선생님이 지금 한 게 84페이지 설명한 거야. 84페이지. 자, 요런 거, 그렇지? 요놈 우리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렀고, A가 음수면 위로 불렀고,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폭이 좁아진다. 즉,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거. 그 다음에 표준형.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불렀고, 음수일 때 위로 불렀기였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B, Q, 얘는 X가 P일 때 얘는 추계방정식. 그렇지? 자, 얘는, 자, 요거를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개념이 있는데, 평행이동의 개념이 나오죠. 평행이동의 개념. 평행이동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차함수에서는 뭐야? 확실한 하나의 점이 있어. 우리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점.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죠.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지? 그치? 얘는 뭐야? P, Q지? 그래, 꼭지점의 좌표가 이동한 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 평행이동했을 때는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요 놈이 똑같아야 되죠. 요 놈이 똑같으면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y 꼴 ax의 제곱과 y 꼴 a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로 요 놈은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고 위치만 다른 놈이다.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꼭지점의 좌표가 이동한 것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97번에서 자, 이거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되니? 597번. 2, 마이너스. 뭐라고? 꼭지점의 좌표 0, 마이너스 4. 아, 그렇지? 추계방정식은 x는 0이죠. 자, 598번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0.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599번 꼭지점의 좌표 1,2. 추계방정식은 x는 1. 그렇지? 자, 600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8.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01번부터 604번까지는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추계방정식만 먼저 봐. 추계방정식 얼마? 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지금 이거 그래프도 그려야 돼요. 아무리 그리지 마. 뭘 그려. 귀찮아. 4x 이퀄 x의 제곱 더하기 4x 자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책이 없는 거야. 자, 이거 추계방정식 어떻게 될까?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1분의 b 4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거 이런 거 꼭지점의 좌표를 막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서 구해도 좋은데 잘 생각해봐. 꼭지점의 좌표는 P, Q지. 그렇지? 맞아? 그럼 얘는 X에다가 P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Q 나오는 거 맞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P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렇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을까? 이거? 확인해볼까? 자, 얘는 y 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야. 자,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에 어떻게 하니? 이놈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1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맞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지? 그럼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0일 거니까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잖아.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이렇게 멀쩡한 식이 있으면 그냥 꼭지점의 좌표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y 콜 x의 제곱 마이너스 2x야.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2 1이죠? 그렇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 물론 중등부에서 이렇게 안 배웠을 거야. 3-1 때 이렇게 안 배웠어, 대부분. 쌤이랑 하면 쌤이 좀 가르쳐주긴 하는데, 어쨌든. 자, 꼭지점의 좌표는 저렇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잘 알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자, 602번 한번 봐봐. 602번.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다, 그치? 자, 이거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렇죠. 그럼 x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니까 0 나오죠. 이렇게. 즉 꼭지점의 좌표는 x에다가 축의 방정식 p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603번, 604번 빨리 한번 풀어봐. 눈으로 답은 안 나오네요. 축의 방정식 먼저 구하시고 축의 방정식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 한번 해보세요. 자, 603번 축의 방정식은 x는 3. 그렇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4. 604번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y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안 풀고 여기 있는 개념 설명을 한번 쭉 할게요. 오늘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자, 이번에는 잘 봐. 이 함수가 당연히 자, 모든 함수는 이렇게 생각해. 1차 함수는요, 기울기 x절편, y절편만 알면 돼, 사실. 이거 알면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의 80%가 끝나. 이렇게 알면 뭐 우리 그래프 당연히 그릴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 x절편, y절편, 아래로 보고 위로 보는 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문제의 80%가 끝나. 자, 2차 함수가 당연히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자, 얘가 y 꼴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거죠. 그렇죠? 그럼 x축이랑 만날 때 y좌표는 뭐니? y좌표는 0이지. 그렇지? 그럼 0이 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얘는 그럼 뭐로 바뀌었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게서 알파 베타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개 그린 거죠. 그러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느냐 보는 거야. 2차 함수가. 그럼 만약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에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지. 아까 우리 지난 시간 판별식 했잖아.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얘는 X,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에서 만나니까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면 어떻게 되겠니? 판별식 D가 0이면 얘는 해가 한 개, 중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니? 다른 말로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고 불러.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즉 X축의 교점이 한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자, 판별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붕 떠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교점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봐봐. 얘를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 봐봐. 예를 들어서 y 꼴 ax의 제곱 더하기 y bx 플러스 c라고 넘어가고 y 꼴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아래로 올라오고 이런 그래프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y가 y 꼴 mx 더하기 n이야. 이렇게 1차 함수야. 이렇게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서 요 단원에서 2차 함수, 요 단원에서 뭘 다루는 거냐면 요 교점의 개수 다루는 거야. 교점의 개수. 자, 교점은 언제니? 교점은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지. 교점은 뭐다? 교점이란 말은 요 함수랑 요거랑 요게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값 찾는 거. 우리 2학년 2학기에서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두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점. 그게 어디니? 교점. 동시에 만족하는 점. 즉, 두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바로 뭐다? 교점. 그럼 2차 함수에서도 직선과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요 교점은 요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점, XY 좌표가 똑같은 점이라는 말이야. 똑같은 점. 그럼 결국 얘는 뭘 말하는 거나? 연립방정식의 해를 의미해. 사실. 자, 우리 1차 연립방정식에서 사실 우리 대입법도 배웠고, 우리 이제 기말고사 때 할 거지만, 대입법도 배웠고, 너희들 다각법도 배웠지. 그치? 근데 사실상 대입법으로 푸는 문제 몇 문제나 있었니? 기억을 해봐. 사실상 문제에서 대입법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 빼고는 대입법을 하나도 안 풀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대입법을 배웠잖아. 그쵸?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는 있잖아. 여기다 y 대입해보자. 그러면 mx 더하기 n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값이 뭔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a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는 b-mx 그 다음에 c-n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됐어?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방정식 해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의 해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만난 교점이. 여기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을 만약에 이번에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사실은 얘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거랑. 자, 여기서 봐봐.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일 때 한 개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났지. 그러면 직선이랑 2차 함수는 어떨까?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봤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요 ABC 개수만 달라지 사실상 똑같은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요거의 해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다? 이거의 해의 개수가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고요. D가 0이면 교점이 1개고요.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요식 자체를 좀 잘 기억해. 요식 자체를. 이건 뭐 별거는 아닌데 조금 가정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가끔 있어. 이거. 사실상 이거는 얘를 이렇게 분리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리하라는 소리고, 그래서 얘는 직선과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런 식이 튀어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요것들 좀 많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요거 과제물은 요거 과제물은 따로 없이 요거 그냥 84, 85페이지 84, 85페이지 84페이지는 풀었으니까 85페이지만 풀어. 그리고 오늘 요 1차 함수는 너희 깊게 안 하고 이번에 좀 깊게 안 하고 또 다음번에 우리 시험 끝나고 한번 다시 깊게 할 거니까 어쨌든 개념 설명은 한번 다 할 거야. 개념 설명 한번 다 할 거니까. 그리고 대표 문제를 하나씩은 다 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 시험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리뷰하고 뒤에 거 넘어가서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닥터제 보내시고